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시장의 분위기까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만을 기다리신 분들 김민수 대표님뿐만이 아닐 텐데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만큼 오늘 대표님과 나눠볼 이야기는 무엇인지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트럼프 패배 혹은 해리스 승리,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TV 토론 보셨나요, 대표님? 네, 봤습니다. 앵커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희 투표권도 없는데 열심히 봤습니다. 맞아요. 네. 마치 미국 시민권이 된 듯 저희가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일단 어제 흐름을 봤을 때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이렇게 해리스 수혜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나 신재생 관련주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까지도 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나 반등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주를 잡아볼 차례인데 일단 주도주가 이렇게 2차 전지와 바이오로 옮겨가면서 반도체주는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듯이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반도체주가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이 한 달 사이 6조 원이나 팔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반도체주 이제는 좀 꺾이는 걸까요? 네, 해리스 트럼프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반도체로 돌아오네요. 기승전 반도체. 일단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빠져야 될 일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삼성전자 안 돼.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지난번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 7만 천 원대 거기도 깨버리고 그거 깨고도 더 5천, 6천 원이 더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들 되니까 우리 여권 좀 어떠세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한국의 대표 주자가 빠졌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저는 묵비권을. 묵비권. 여기 뭐 법정인가요? 그런 건 아니. 그냥 자유스러운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셨던 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거의 멘붕입니다. 무슨 추석은 추석입니까? 내 삼성전자 어떻게 해?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좀 노이즈들 테일러 공장에서 테일러 쪽에서 나왔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생각보다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같은 파견했던 직원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주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걸 계속 지금 공장을 지금 속도 내서 만약에 만든다고 한들 수주를 못 받고 있는데 그냥 공장 빈 걸로 두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들어와 이랬다는 얘기고 결론은 수율을 못 잡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2나노 쪽에서 뭐 그 3나노도 예전부터는 한 50%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2나노 들어가면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정 방식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거부터 해결하자라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재정비가 들어오는 그러면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국면들이겠죠. 이런 것부터 또 미국에서 HBM 관련된 쪽 중국에 팔지 마라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물론 하이닉스와 같이 다 악재 흐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단독 보도긴 한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판매되는 것들이 약간 좀 위축되겠죠. 게다가 세 번째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문제입니다. 즉 DDR4, DDR5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그 가격들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지금 여름 때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하죠. DDR4가 먼저 꺾이고 DDR5는 그나마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DDR5는 이것도 좀 가격이 불안한 게 삼성전자가 리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회수되거나 좀 약간 좀 불량이 있던 것들 다시 다 재정비해서 다시 만들어서 파는 거. 이쪽을 중심으로 열심히 팔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네요. DDR5도.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업황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의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촉발이 됐다고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것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또 DDR4 같은 경우는 왜 가격이 그렇게 그만큼 하락하느냐라고 봤을 때 의외의 복병. 우리가 그냥 돈 받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아니면 우리가 그냥 미국이 가장 계속 또
어떤 압박을 주다 보니까 네.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줄 알았니라고 하는 중국이 열심히 지금 또 생산력을 올리고 있죠. 네. 뒤에 중국 정부 있다. 내 뒤에 중국 정부 있다. 거기서 돈 받아다가 열심히 또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해봐. 라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웨이퍼 캐파가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네. 예전에 지금 창신 메모리나 아니면 푸젠 진화 반도체 이쪽이 두 축인데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월 한 7만 장 캐파에서 20만 장 캐파까지 들어올 정도로 3배 이상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네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또 메모리 반도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가 커집니다. 이거 봐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에 대한 압박들이 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빠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흐름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벌써 지금 이제 AI 묻은 종목들 있죠? 네. 이쪽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AI 쪽과 관련된 쪽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오늘 주말에 장중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권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 있다 보니까 저항권이었죠. 네. 지지 잘 받고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특히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나가서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지금 고객들이 지금 수요가 크레이지하게 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거 걱정하고 있지 AI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왔던 엔비디아의 강한 모습들. 아니 우리가 AI 관련된 쪽을 너무 좀 등한시했나? 라는 쪽들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이렇게 강하게 주요한 저항선 돌파하고 올라왔고요. 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볼까요? 그러면 특히 이제 브로드컴, 지금, 애플 쪽과 함께 또 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의 AP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브로드컴, 또 같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하나 ARM 같은 경우도 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한 저항대에서 막 믿고, 저항받다가 떨어지다가 네. 그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뭔가 암시하는 바가 이제 이쪽을 다시 재조명하고 많이 하락한 만큼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도 AI와 관련된 쪽과 또 HBM 쪽이죠. 네. 이쪽의 종목들이 좀 더 가파르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반등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많이 좀 도외시됐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쪽 종목들 흐름들 챙겨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탄력들이 돌아오는 과정들은 네. 이제 미국 쪽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챙겨보긴 하겠지만 미국 쪽에서 변화 나오게 되면 늦더라도 좀 뒤늦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이지만 또 주가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와 또 브로드컴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주가 바닥 저항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반등이 유의미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는 잠시 보긴 했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소부장주들의 주가는 어떨까요? 지금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네.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못 갔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대한민국 대표 1등인데 네. 반도체 쪽에는 그래도 1등인데라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축의 HBM을 벌써 내년까지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게 네. 3중 구도로 해서 지금은 딱 결합된 입장 쪽에서 거기서 맞물리고 그다음에 캐파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쿨테스트 하면서 들어오는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만약에 진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흔들릴지 몰라도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때가 기회입니다. 네. 여전히 내년까지 나왔었을 때에 대한 캐파들은 그대로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는 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이제 특히 3분기, 4분기에 걸쳐지는 이 반도체 가격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가격은 4분기 가야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느릴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 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 강자로 또 그들의 리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제일 탄력적일
게 아니냐 한쪽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그리고 많이 빠졌던 HBM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한미반도체는 네. 의외로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좀 늦습니다. 묵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레벨업은 천천히 시도는 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또 먼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보게 되면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렇다고 뭐 실적이 바로 감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적 나오는 흐름만큼이라도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개파락했던 부분들 이런 정도까지 중기 저항선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쪽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낙폭 과대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공정 쪽과 함께 연결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세공정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실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유진테크죠. 유진테크도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 빠진 게 조금 좀 오버한 거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변화가 나오는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할 거는 미국에서도 AI와 관련된 쪽들이 먼저 부각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낙폭 과대들을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반도체 관련주 해서 남아있는 모멘텀 저희가 어떤 거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남아있는 쪽은 일단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쪽들 계속 얘기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죄송합니다. 오이메이네요. 네. 이제 블랙웰 시리즈 어제 처음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블랙웰 시리즈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봐라. 오라클이 슈퍼컴퓨팅을 만드는데 약 한 13만 개 정도의 우리 칩 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과연 지금 우리 블랙웰이 안 된다는 증거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증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지연 없이 생산되는 과정들 나오면서 내년까지 원활하게 돌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HBM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가 단단하게 이어질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HBM 관련된 주에 가장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물론 관련된 장비 들어오고 리플라우 장비나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번에 같이 세팅은 됐다고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해외 기업들이 먼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벌써 일본 시장에서는 턴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눈치 보느라고 늦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격차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돌아가는 모습들 특히 중기 저항선 부분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섹터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도주 섹터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내년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볼게요,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주도주를 정말 휩쓰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호재까지 겹쳤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금리 인하랑 같이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이제 50bp까지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빨리 떨어지겠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바이오 쪽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지금 일단 25bp 쪽으로 약간 선회하고 있죠, 다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최근에 나왔던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대가 계속 걸려요.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셀트리온 여러 가지 또 성과되고 있고 이제 진펜트라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투톱 쪽에서는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그래도 알테오젠이죠. 시총 1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죠. 뭐 가다가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밑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눌렸다가는 위쪽을 타진할 모습들이고 9월 22일 가게 되면은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쪽의 삼상 임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거의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으로 판매된다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알테오젠은 날개를 달 수가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들 기다리고 있다 하는 쪽에서 그 전까지는 약간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나오지만 그런 세론은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안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관련된 쪽에서 국내 뭐 그 뒤를 따라가는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삼천당 제약 이건 조금 요즘에 늦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핫한 쪽들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 앵커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관심이 많습니다. 안 마셔도 돼요. 저 같은 이제 참치 뱃살 가득한 사람들은
꼭 기다리고 있죠. 10월 달을. 네. 그래서 위고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블루엠텍 같은 종목이 전담으로 유통한다라는 쪽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유통사가 이렇게 강하다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것 같고 맞아요. 원래는 또 요즘 보면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제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쪽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견조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거기다 펩트론 지금 가장 또 시장에서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지금 증자 끝나고 네. 밑에서부터 이제 슥하고 돌아온 모습들 이제 계속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인벤티지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만간 계약할 수 있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거의 강한 모습들로 나오죠. 지금 가장 핫한 쪽은 비만 치료제 같습니다. 근데 갔다가 아무래도 10월 달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주춤하고 그때 위급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지금은 쫓아가지 마시고 좀 네.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국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요즘 얘기가 많았던 게 중국 생물보안법 맞아요. 관련된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가장 또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ST팜이었고 근데 주가는 일단 그때 전에 흐름 받았다가 좀 주춤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넥스도 그런 변화가 들어오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호재는 알겠는데 네. 시행이 2032년입니다. 앞으로 8년 남았어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중국 쪽에 우시바이오 쪽으로 들어갔던 이 물량들이 그러면 빠져나와서 뭐 바이넥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또 ST팜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이 좀 확인돼야 되겠죠. 그게 되기 시작해야 이쪽으로 수주가 들어온다 그러고 가지고 환호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주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서 변화가 나올지를 체크해야 되게 되면 지금 같은 중요 지지권 쪽에서 잘 안착하는지 이거 보셔야 될 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렇게 핫한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이지만 지금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또 10월에 저희가 출시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CDMO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어제 TV 토론 이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하지만 이렇게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면서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있기는 한데요. 네. 전기차 캐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재와 악재가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가 이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네, 일단 약간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성장주는 좀 빠릅니다. 아직까지 캐즘은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벌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마 3분기는 그냥 그렇다고 쳐도 4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유럽 쪽이나 또 이제 내년 가게 되면 북미 쪽에 이어졌던 공장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가 가장 요만한 건전지가 아니라 좀 더 커진 건전지. 네. 이게 이쪽에서 이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들이 일단 올해 말 정도쯤에서는 보여줄 것이다. 아마 파나소닉은 나오게 되면 내년 3월달 아니면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시행한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거 당연히 누가 체크할까요? 테슬라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이고 게다가 10월 10일 날 가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라고 하는 네. 이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쪽들을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는 이렇게 타는 거지 운전대 없이도 탈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 네. 자율주행이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과 함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차가 필요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캐즘을 끝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시장에 관심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과정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과정 쪽에서 지금 당장 어떤 캐즘이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먼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난번 어떤 고점대를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는 계속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확인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하겠죠. 게다가 어제 보니까 리튬 가격대 같은 경우도 네.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가 또 빠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소재 쪽도 이제 슬슬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쪽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만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소재 쪽의 가장 큰 강자는 그래도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다 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체엠이 아닐까? 라는 쪽에서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시간상 이 정도로 끝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는 유의미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을 또 탑픽으로 뽑아주신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에서 저희가 포인트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놓치셨죠? 네. 지금
이제 캐즘이 끝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거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중국 거 공급망을 다 정리하고 네.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그 캐즘이 조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어차피 양극재야 뭐 다들 관심이 가장 배터리에서 단가 높은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는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그게 못 따라가는 쪽들이 나올 겁니다. 음극재라든가 전구체 네. 이런 쪽들은 아마 생각보다 쇼티지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럼 그쪽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그 둘 다 커버하는 회사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를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변화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또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추석 전에 저희가 주도주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섹터들에 대한 점검을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코노미 클럽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